10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도 사실상 안전띠 착용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방송은 지난해부터 자동차 불법 썬팅 실태와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 불법을 눈감는 행정, 입법기관의 문제점 등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안전띠 착용 단속과 불법 썬팅의 문제점, 그 실태를 오늘부터 다시 고발합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에 지난해 11월 새로 개장한 경기도 시흥의 한 휴게소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운전의 피로를 풀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운전자들에게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만 봐도 별로 이렇게 불편하고 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뒷좌석 안전벨트는 조금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 같아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뒷좌석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0%로 높지만 뒷좌석은 13.7%에 불과했는데 지금도 시민들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가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승객이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11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단속 주체인 경찰도 계도가 쉽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계도 기간 후에도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경찰서나 지방청 단위에서 이제 하는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위반자가 있더라도 단속해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잘 타고 다니도록 안내하고. 사실 단속을 하더라도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메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단속하면 그때 빨리 매면 되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동차가 실정법을 어기는 짙은 썬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시 차량 내부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띠 착용 법제화도 좋고 계도와 단속도 좋지만 그에 앞서 불법 썬팅 실태부터 개선하는 등 안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더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경찰 단속력의 최소한의 인프라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단속을 하려고 해도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썬팅 문제도 사실 있고 썬팅 같은 그런 장애 요소가 뭔지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대안을 개발해야 되겠죠. 차량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썬팅도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한 정부. 벌써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의 사문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라면 단속도 단속이지만 상식과 원칙에 맞는 차량 운행 습관부터 바꾸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어젯밤 청구한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는 그간 사법농단 의혹 관련 영장 심리를 맡은 적이 없었던 판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맡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임민성 부장판사 등 5명이 영장 심리를 전담하고 있는데 법원은 컴퓨터 무작위 배당에 따라 임 부장판사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고 영장 전담 판사를 맡기 직전까지 민사단독 재판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판사님이 한다고 전혀 지금까지 관련이 없던 판사님이 하신다고 내용이 전혀 바뀐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 몸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 최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구속자가 됩니다. 특히 검찰이 임 전 차장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최고위 법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서 검찰은 유일하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임 전 차장 영장을 기각할 경우 또다시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발부할 경우 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로 결과적으로 조직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기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아마 법원에서는 적어도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로 비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에 30개에 가까운 범죄 사실을 적시했고 분량만 230쪽이 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당시 207쪽을 훨씬 넘는 양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법원으로 향해 있는 가운데 영장에 촘촘히 적혀있는 임종원 전 차장의 수많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신과 불륜설 상대였던 도도맘 김민아 씨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는 오늘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 박탈은 물론 당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소한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 대리인 역할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삼 판사는 오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가 법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불륜 관계였던 김 씨와 소치와 사무소를 위조한 것은 변호사로서 기본적 자질에 비춰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조 씨가 불륜으로 인한 가장 파토한 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입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깔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문하기 위한 박 판사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아 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김 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해 김 씨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민아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됩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는 형이 확정이 되면은 법무부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등록 취소 명령이 옵니다. 등록 취소 명령에 따라서 등록 취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형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재등록이 안 됩니다. 강 변호사는 잘 알려진 대로 배우 김부선 씨의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고소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어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어 옥중 변호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재명 지사 경찰 출석은 바른미래당이 지난 6월 이 지사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지 4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 지사의 자택과 신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가 방송 토론 등에서 배우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 기업들로 하여금 성남FC의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내게 한 뇌물 혐의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한편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기 남부경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던 김 씨는 언론에 자신의 출석 사실이 보도된 것을 알고 비공개를 전제로 조사에 응했다며 경찰에 항의한 후 2시간여 만에 돌연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넘어올 경우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조사할 계획이며 11월 초쯤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사칭 사기가 급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주의를 당부하고 나서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청와대 사칭 범죄 얘기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문 대통령이 지시한 이 사칭주의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청와대 인사들과의 친분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 범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였는데요.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을 사칭해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은 지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칭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현재 처벌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 총 6건 사례 중에 4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2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자기가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즉 그래서 모친을 사면시켜줄 수 있으니까 3천만 원을 달라라고 한 사건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도와주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그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사례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출입증을 자기가 위조를 해서 자신이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 행정관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나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했던 이 사기범죄 유형 중 하나인데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조항이 마련돼 있습니까? 우선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즉 단순 사칭에서 더 나아가서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범죄 처벌법과 형법이 적용되는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단순히 자격을 사칭했는지 아니면 자격을 사칭하는 것에 더해서 그 직권을 직접 행사했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어떤 차를 수리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히 경찰관 자격을 사칭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어떤 사람을 수색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자격 사칭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이용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또 별도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이런 문자를 받으면 그래도 또 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우선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는 이것은 사기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계속적으로 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나한테 왜 보냈을까? 즉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이라면 사실 자기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본인 친인척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이것을 도대체 왜 나한테 보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시대가 변해도 빼기면 다 통한다. 이런 잘못된 통념이 좀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지시를 계기로 이런 피해들이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부터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사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을 방문해 1시간가량 법원을 둘러본 뒤 구내식당에서 판사,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안양지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식사 자리에서 법원 구성원들은 자기 역할에 충실해달라며 최근 사법부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처음인 이번 전국 법원 순회를 통해 사법농단 의혹과 검찰 수사 등 현안과 관련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법개혁 의지를 밝히며 법원 내부를 추스르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사법부 인사 이전까지 전국 법원 방문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판사의 절반 이상이 전관 예우가 없다고 답해 일반 국민과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판사 271명 가운데 54.2%는 전관 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원내대책위에서 동의하는 야당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 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부 인사가 관여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초유의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정신건강제도와 인권, 정신건강법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 이행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룹니다. 한국이민법학회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오는 26일 난민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공동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난민의 체류와 불복 관련 규정의 공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정도 법무부 난민과 과장이 난민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10월 2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